안녕하세요. 지난 주말부터 내내 사연을 보내보겠다고 적고 지우기를 반복하다가 큰맘 먹고 출근하자마자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제 사연을 보내봅니다. 착잡하고 참담한데 이게 뭐라고 사연 하나 보내면 이리도 유료가 되는지요. 그만큼 제가 기댈 구석이 오프라인에서는 아무것도 없었나 봅니다. 랜선 인생 선배들께라도 저의 억울하고 울분 터졌던 지난 일에 대해 공감과 요감바가지 고하게 얻어먹어 보려고 해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하는 일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코로나 시대에 절대 강제로 잘리거나 가게 말아먹을 일 없었던 동네 약사고요. 비록 제 가게 차려내면서 은행 빚을 많이 졌지만 동네 어르신분들 많이 사시기도 하고 멀끔하게 차려놓은 새 약국이 제 것 하나뿐이지라 장사는 상당히 잘 되는 편입니다. 약사가 장사라고 말하기 부끄럽지만 저도 먹고 살고자 하는 일이다 보니 어떻게 더 포장해서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 온전한 일과 직장이 있는 상태에서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약국을 차리기 전에 대학병원 내 약국에서 7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남편은 같은 병원에 근무하고 있던 행정 직원이었어요. 서로 일하는 부서는 달랐지만 오다 가다 매일같이 마주치는 사이였고 몇 번 같은 병원 내 구내식당에서 직원들 틈에 껴 밥을 같이 먹다가 말을 트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남편이 제게 아주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어요. 사랑을 갈구하고 뭐 이런 로맨틱한 것보다는 그냥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구나 싶은 걸 눈치챌 수 있을 만큼 저를 챙겨주고 함께 직장 밖에서 만나자 하는 등 같이 있으려고 약속을 잡고 했죠. 그런 남편이 전 절대로 싫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번듯해 보였고 병원 안에 정규 행정 직원이라 일도 번듯하게 하고 있고 그냥 제 눈에 다 번듯하고 똑바르게 보였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같은 병원에서 연애를 하며 그간 힘들었던 직장에서의 일도 더 즐기게 되었고 그러다가 제가 약국을 차리게 되어 그만두게 되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결혼한 지 2년 차이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약국까지 차려서 독립하는 약사를 보며 남편도 제 배경이 좋아 결혼을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시기가 하필 그랬으니까요. 약국 차릴 거라면 퇴근하고도 바쁜 저한테 남편은 더 잘해주고 잘 챙겨줬고 전 그런 남편의 배려가 너무 좋았었죠. 제 약국을 차린 후부터는 가끔 며칠씩 연락이 아예 안 돼요. 제 예간장을 녹인 적도 많았었는데 저는 그때마다 워낙 병원 일이란 게 바쁠 땐 미친 듯이 바쁘니까 일 때문에 내 연락을 볼 정신이 없을 거라며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곤 했고 뒤늦게 나타난 남편도 바빠서 핸드폰을 충전을 못 해놨다는 이유를 대면서 잘 넘어가곤 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바쁠 땐 연락을 안 하니까 저도 일이 정말 바쁠 땐 남편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었고 서로 같은 계열에서 일을 한다는 것에 편함을 느끼면서 더욱 이 사람과의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꿈꿨어요. 그래서 한 결혼이었는데 결혼하고 한 달도 안 되어 처음 남편과의 금이 생겼었죠. 바로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여자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하루는 평소처럼 약국으로 출근하는데 누가 제 가게 앞에 서성거리고 있더라고요. 약이 필요한 환자인 줄 알고 급하게 죄송하다 말을 하고 문을 열고 그 여자를 안으로 들여왔는데 대뜸 여자가 저한테 자신을 제 남편의 여자라고 소개했어요. 당연히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남의 가게에 와서 이 무슨 짓이냐며 바로 뭐라고 해야 했는데 저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여자의 첫마디에 호구처럼 가만히 듣다가 뒤늦게 정신 차리고 남편한테 전화를 하려 하자 여자는 황급히 뛰쳐 도망 나갔고요. 여기서 미리 밝혀드리는 건 제가 화를 잘 못 냅니다. 겁도 많고 싸움도 못하고 성격 자체가 내성적이라 할 말 못할 말 구분은 칼같이 하고 사는 편이에요. 무작정 이 여자가 또라이라고 생각을 했던 저는 당연히 뭐라 화를 내지 못했어요. 누가 봐도 사랑 넘치는 신혼부부인 우리한테 숨겨진 여자라고 밝혀오는 사람을 제정신인 사람이 어찌 사실 그대로 믿겠냐고요. 더군다나 제 전화를 받은 남편은 경쟁 약국에서 보내온 첩자 같은 사람 아니냐고 웃으며 아주 자연스레 넘어가길래 저도 당연히 누군가의 나쁜 의도로 보내진 사람이라 생각하며 최대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애썼습니다. 장사를 해야 해서 오래 마음에 담아둘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요. 그로부터 거의 1년 가까이를 여자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는데 오히려 남편이 이상해졌어요. 1년 내내 이상한 건 아니었지만 연애 때 잠수를 탔던 그 버릇을 결혼하고 나서는 외박으로 퉁치더라고요. 갑자기 전화도 없이 집에 들어오질 않아서 전화기에 불나게 전화를 하면 결국 하루가 지나서 제 가게에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선배네 집 가서 우르르 술 마시고 잠들어 버리느라 전화를 못 받았어. 하면서 주변 사람 핑계를 대고 주변 사람들과 같이 내내 있었던 변명을 하니까 저도 처음엔 정말 그대로 믿었어요. 하지만 그 정도가 한 달 주기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급기야 제가 병원 인맥을 통해서 행정 직원들과 연락을 해보고 말을 해봤는데 술 마시고 외박했다는 소리는 금시 초문이라고 하길래 슬슬 저도 정신을 차리고 남편의 외박에 대해 제대로 의심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결혼하고 1년도 안 되어 있었던 일이란 게 여전히 지금도 믿어지지 않지만 제 남편은 정말 그랬습니다. 슬슬 신혼초에 제 가게에 찾아왔던 그 여자가 생각도 나고 뭔가 내가 모르는 사실이 있을 거란 생각에 제 마음은 병들어가고 점점 살도 빠져갔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이성으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된 건지 점점 더 저와의 잠자리를 가지지 않거나 급기야 제가 샤워하고 있는 와중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자기 용변을 보고서 아무렇지 않게 손을 씻고 나간다거나 제 잠버릇이 고약하다면서 이불을 싸들고 옆방에 가서 잠을 자며 슬슬 그쯤 갑방을 쓰기 시작했었죠. 하지만 또 이상하리만큼 저와 헤어지는 건 싫다면서 주기적으로 제 마음을 일부러 달래주려는 듯이 곁에 와 제 몸을 더듬고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소리를 해대며 제 마음에 애간장을 태우던 사람. 정말 저와의 결혼을 뭐 때문에 한 건지 아리송하더군요. 기분도 더럽고 내가 마치 가슴 대주는 서비스용 인형 같기만 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하루는 남편의 비밀스러운 대화를 엿들었어요. 제가 평일엔 오전 7시에 약국문을 열기 때문에 새벽 일찍 일어나 출근을 하는데요. 그날은 제가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옆 가게 편의점에 늦게 출근한다는 종이 하나 붙여놔달라고 부탁을 드리고는 조금 더 잠을 청하는 중이었죠. 그때도 역시나 남편은 옆방에서 각방을 자던 날이었고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출근했다고 생각을 한 건지 일어나 외출 준비를 마치고 자기 아침용으로 토스트를 구워 먹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전화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상대에게 한다는 말이 글쎄, 어젯밤에 너 생각하다 쌌어. 라더군요. 아침부터 이 무슨 저질스러운 대화인지 너무 충격을 받아 저도 모르게 숨죽이고 대화를 엿듣는데 자꾸만 자기라고 부르는 상대에게 다음에 우리 어디 가지? 오늘 날도 추운데 이런 날은 캠핑이 딱인데 하면서 어딜 많이 함께 다녀봤는지 또 어딜 가자는 얘기를 하면서 계획을 세우더군요. 순간 제 머릿속은 그간 남편이 계속 말도 없이 외박을 했던 그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고 이내 더 얘기를 들으려는 남편은 출근해야 한다며 급히 신발을 신으며 현관문을 나가기 전까지 전화를 끊지 않았어요. 심란한 와중에 남편의 바람을 확신하고서 전 당장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물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 절대로 내 사람이 불륜으로 가정을 더럽히는 일 따위 견뎌내며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안 그래도 호구처럼 할 말 못하고 사는 저인데 결혼 생활까지 그렇게 호구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무작정 아는 게 없으니 변호사를 찾아갔는데 오히려 똥을 투척받은 심정이었습니다. 증거도 뭣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이혼한다고 상대가 동의는 해주겠냐고. 오히려 안 한다. 그러면 무슨 수로 더 불륜을 숨길 남편과 이혼을 할 거냐면서 준비라도 하고 이혼을 하라는 변호사님의 말씀이 절 아주 각성하게 만드신 것이었죠. 그날부터 정말 쉬지 않고 남편의 여자를 잡아낼 궁리만 했습니다. 어떻게든 일부러 출근도 늦게 해보고 또 전화를 하나 안 하나 기다려도 보고 그런데 며칠 정도 정말 잡아내기 힘들더니 아주 어처구니 없게도 여자의 흔적을 잡아냈어요. 바로 남편이 휴대폰을 놓고 출근해버린 것입니다.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 방 안에서 혼자 한 건지 샤워부터 하면서 전화통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안에서 물소리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았으나 아, 진짜 너무 좋았어, 그치? 라는 말따위가 들려오는데 제 피가 순간 거꾸로 섰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을 면도도 하고 뭘 찹찹 발라대든지 한참을 화장실에 있다가 결국 지각하다시피 뒤늦게야 정신을 차리고 나왔는데 아무래도 그 사이 핸드폰을 챙기는 걸 까먹은 것 같아요. 그대로 뛰어나가던 남편을 뒤로 한 채 조심스레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그 안에 핸드폰이 있었죠. 핸드폰을 연료하자 역시나 비밀번호가 잠겨 있었어요. 패턴 비밀번호라 답도 없겠다 싶어 체념하듯 L자 한 번 그리고 말려있는데 우습게도 핸드폰이 열리더라고요. 와이프를 얼마나 호구로 보고 살았으면 비밀번호 하나조차 조심하지 못하고 대충 설정해놨는지. 핸드폰 열려서 기쁜 마음보다 이 새끼가 진짜 나를 우습게 보고 살았다는 생각에 오히려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확인한 핸드폰에는 여보라는 통화 목록 사이사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내 씨바지라는 이름을 확인했네요. 씨바지. 순간 풋 하고 헛웃음이 나오는 걸 참아가며 카톡이며 사진첩이며 확인을 해보니 둘 사이의 역사는 무려 저희 부부가 결혼하기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더군요. 그리고 그 여자는 바로 신혼 초에 제 가게 앞에 찾아와 자신을 제 남편의 여자라고 소개했던 그 쌍년이 맞았습니다. 둘 사이에 껴안고 있던 결혼 5년 전의 사진.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넌 똑같았다는 등의 교복 입던 시절을 언급하는 듯한 카톡 대화까지. 전 그제서야 알았어요. 남편은 이미 진작부터 양다리를 걸친 채 저와 교제를 하고 결혼까지 했으면서 급기야 여자를 정리하지 않고서 지속적으로 만나왔다는 것을요. 카톡이며 사진이며 날짜와 시기가 보여지는 것들은 다 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놓고는 마지막으로 하나 그 씨바지라는 여자의 전화번호도 옮겨 적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역시나 지 핸드폰 챙겨가야 한다며 그 짧은 직장인 점심시간에 택시까지 타고서 집에 왔고요. 제 손에 쥐어져 있던 핸드폰을 보고는 한참을 정적으로 서 있다가 결국 제 눈물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모든 증거들을 변호사한테 제출했다고. 그러니 우리 이제 이혼하자고 강하게 나갔어요. 진짜로 이혼을 할 작정이었죠. 무조건 이 더러운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는데 남편은 미친 듯이 오열하면서 절 붙잡더라고요. 쉽게 끊을 수가 없었다고. 제가 너무 좋아져서 어떻게든 옆에 두려고 결혼했는데 그간 그 여자 때문에 죄책감에 같이 자지도 못하고 살갑지 못했던 거라며 자기도 너무 힘들어서 계속 정리하려고 그 여자를 달래는 중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다 거짓이고 아닌 거 아는데도 전 너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냥 남편을 놓아주기엔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애처롭고 또 그 여자에게도 너무 괘씸하고 열이 받았거든요. 결국 전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했어요. 그냥 결혼 생활을 이어가며 남편을 한번 믿어보기로 한 것이죠. 제 앞에서 연락처 차단부터 사진 삭제까지 다 보여주니까 전 정말 그래도 한 번은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정확히 6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에 제 눈엔 또 이 돈 연놈의 불륜이 잡혀버렸습니다. 정말 다 정리가 되었을 거라 생각을 했던 게 남편이 저한테 너무 잘해줬거든요. 이제는 그 여자 때문에 저에 대한 죄책감이 없다면서 제 옆에요 관계도 먼저 가지려 하고 절대로 외박 없이 반드시 제 옆에서 잘 살아주니까 진짜 정리가 되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년이 또 제 가게 앞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작정을 한 듯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시간에 어찌나 절 기죽이려 작정했던지 하이힐에 치마까지 아주 단정하게 입고 와서는 당당하게 제 앞에 다가오더라고요. 오랜만이란 인사를 건네며 무작정 자기 핸드폰에서 사진 하나를 보여주는데 제 남편이랑 본인이 함께 침대 위에 누워 찍은 듯한 날짜를 보니 아직 일주일도 되지 않은 사진이었어요. 시간은 정확히 점심시간이었고 이 여자는 뭐가 그리 당당한지 그 사진과 시간까지 다 보여주면서 급기야 사진 속 자신은 벌거벗은 알몸이 다 보이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제 눈앞에 들이밀면서 아직 자신과 내 남편이 만나는 중인데 이혼을 해달라던 여자. 뻗팅기던 제게 결국 관계하는 영상까지 있다면서 보여주더라고요. 정말 살인 충동이 느껴졌어요. 더 호흡이 가빠지는 신음소리가 뒤섞이는 영상을 겨우겨우 손으로 쳐서 핸드폰을 떨궈버리며 치웠는데 그녀는 제 앞에서 여전히 웃으며 절 노려보고 있었죠. 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인 와중에도 그녀 앞에서 자존심을 세워보겠다고 이혼하라는 거 끝까지 이혼을 안 할 거라며 당신은 그냥 그렇게 세컨으로 남아서 내 남편의 성욕이나 풀어주라고 터져버릴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비꼬듯 일부러 대답했어요. 여자는 그 말에 열이 받았는지 2년 전년 욕을 섞어가며 목소리를 높이는데 전 영업방해로 신고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결국 여자는 도망치듯 마지막까지 절 노려보다 가게를 나서더군요. 전혀 개운하지도 않고 열이 더 받는 이 상황. 뭔가 당하기만 한 것 같은 이 상황. 눈에서 피눈물이 나오려는 걸 꾸역꾸역 참아가면서 절대로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은연중의 다짐을 굳건히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년놈들을 홍군형을 내주겠다는 다짐 말입니다. 다음날 남편 점심시간에 맞춰 병원에 갔습니다. 오래 근무를 했던 곳이라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차까지 끌고 가서는 멀찌감치서 지켜봤어요. 일주일 내내 남편 병원으로 점심마다 밥도 굶어가며 찾아갔습니다. 처음 멀리서 그년이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부터 두 사람이 규칙적이진 않지만 적어도 일주일간 무려 4번을 만나면서 점심때마다 어딜 그리 가는지 동선 파악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고
오히려 저렇게 대놓고 만나 병원에서 나서는 두 사람을 본 사람도 없고 의심을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얼마나 두 사람이 당당했음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챘을까 싶어 더욱 울분이 터져나왔어요. 그리고 결국 일주일이 넘어가던 때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병원 안에 들어갔습니다. 안쪽 화장실에서 한참 대기하다가 점심시간 전에 제 전 직장 동료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랜만에 병원에 들렸는데 같이 밥이나 먹자고 말이죠. 물론 남편에게는 빼고 말입니다. 워낙 바쁜 곳이라 우르르 나가서 함께 밥을 먹을 수는 없는데 그 중에서 시간 되는 동료 2명이 저를 만나겠다고 병원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곧 행정직원들도 우르르 점심 먹는다고 나설 텐데 그 뒤를 바짝 쫓으려 하는데 정말 나가서 뭔 짓을 저질러야 할지 그제야 막 머릿속이 복잡하고 현실 파악이 되더라고요. 날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도 싶고 가서 내가 뭔 지랄을 들어야 전 놈들이 홍군형이 날까 싶고 막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죽겠는데 그 와중에 청소 아주머니가 들어오시더군요. 우리 병원에서 무려 30년 이상을 꿋꿋이 일하고 계신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맞냐고 너무 오랜만이라면서 아는 척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반겼는데 정말 죄송하게도 제 눈엔 아주머님께서 들고 계시는 데글레통밖에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바깥 로비로부터 찬찬히 다가오셨는지 구정물이 진득하게 고여있는데 제 눈빛이 너무 애처로웠는지 아주머니는 데글레통과 제 눈을 왔다 갔다 바라보시다가 결국 왜 그래? 이거 어디다 쓰게? 하면서 저보고 괜찮냐 물어주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정말 순식간에 제 손 안에 구정물 담긴 데글레통을 얻었고 이내 바깥에서는 얼굴을 아는 남편 동료인 행정직원들 몇 명이 우르르 밖으로 나갔고 곧이어 남편이 가장 늦게 인파를 통과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그 뒤를 졸래졸래 통을 이고서 따라갔고요. 곧이어 병원 밖으로 나서자마자 자연스레 불륜을 저질러 온 그 여자랑 남편이 서로 눈인사를 한 채 나란히 서서 가더라고요. 누가 봐도 두 사람은 일행이 아닌 듯 맞는 듯 아리송하게 보였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동료 그 이상 그 이하로도 안 보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년놈들의 뒤에서 저 건너편에 제 동료들이 저를 발견하고 아는 척한다고 막 손을 흔들고 있는 게 보이는 와중에 내 남편 이름과 시바지년의 이름 석자를 불러서는 어디서 감히 불륜질이야? 하면서 다가가 대걸레통에 담긴 물을 확 퍼부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더러운 물세례를 받은 남편과 그녀는 계속 흘러대는 머리 위 물을 닦아내느라 눈도 못 뜨고 있는데 저 뒤에서 제 동료들이 놀라 뛰어오더라고요. 뒤늦게 나서다가 제 남편의 얼굴을 알아챈 남편의 직장 동료들까지 그 주변을 다 에워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말주변도 없고 자신도 없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우는 걸 택했습니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래? 결혼하고 한 달 만에 바람을 들키더니 어떻게 지금까지 나 몰래 전현이랑 떡을 칠 수 있어? 하면서 남들이 보면 정말로 쳐주게 할 놈인 마냥 정말 있는 힘을 다해 통곡을 했습니다. 애꿎은 땅을 치면서 제 머리까지 박으려고 하자 동료들은 놀래서 저를 붙잡고 말리고 그 와중에 그년이 도망가려고 하는데 정말 귀신같이 그걸 알아챈 아주머니. 제가 화장실에 나설 때부터 걱정이 되셨는지 청소하려고 들고 있던 대걸레를 들고서 꾸준히 저를 지켜보고 있다가 제가 그 난리를 피워대며 불륜난 놈들을 상대하고 있자 본인이 문득 울분이 터지셨는지 나만 연놈들을 노려보시며 욕을 하며 궁시렁대시더니 급기야 도망 못 가게 머리끄댕이를 확 잡아당겨 땅바닥에 엎어뜨려 놓으시고는 자기 손에 있던 대걸레 자루로 머리 위를 미친 듯이 휘저으시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 튕기는 구정물뿐만 아니라 정말 정신없이 머리카락 테러를 당해버린 그년이나 옆에서 사람들 눈에 불륜녀와 와이프까지 다 한자리에 있자 차마 얼굴 들기가 쪽팔렸는지 저 따라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 숙이고 잘못했다 빌고 있는 남편이나 아주 그냥 이 자리가 총체적 난국이었는데 그년이 아주머니를 향해 달려들려고 하자 급기야 이 상황을 마무리 지으려던 병원 경비원들까지 결국은 불륜녀의 멱살을 잡아 끌면서 남편 옆에 던지더라고요. 결국 저는 소원하고 바랬던 대로 남편 직장 앞에서 남편과 불륜녀로부터 사과를 받아낸과 동시에 개망신을 줬고 그날 저는 남편을 데리고 곧바로 이혼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모았던 사이의 증거도 충분히 모았고 내 약국에 와서 관계 사진이랑 영상을 보여주던 불륜녀의 모습도 약국 CCTV를 확대 카피해서 들고 가니 변호사님도 빼박이네요 하시면서 잘했다고 윙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날 남편과 불륜녀 모두를 싸잡아 상간 소송이 들어갔고
아쉬운 건지 다행인 건지 벌이는 제가 남편의 3배 정도 되는지라 남편한테서 빼앗을 게 없어서 그대로 내쫓았습니다. 그 집은 당연히 팔아서 처음 결혼했을 때처럼 반띵 돌려주려고 하다가 저한테 위자료 안 주면 안 줄 거라며 협박용으로 아직 제 통장 안에 돈을 담아놨습니다. 상간녀는 또다시 약국 갔다가 CCTV 찍힐까봐 겁이라도 나는지 근처도 안 오고 있고 소송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 그 여자는 번듯한 직장 하나 없이 그냥 블로그 포스팅 알바나 하며 돈을 벌고 있다는데 겨우 200 조금 넘게 받아가며 살고 있는 행정직원 남자 옆에서 소송 준비하느라 아주 똥줄이 빠질 것이고요. 호구 같은 성격 때문에 진지하게 이혼을 해야 했던 걸 지금까지 질질 끌어온 것이 가장 한입니다. 이렇게라도 사이다 결말로 이별하기 위해서 그 긴 시간을 기다린 것 같아 내심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 요즘입니다. 발정난 연놈들이 이혼하고 얼마나 더 본능에 충실한 채 살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굉장히 공핍하고 찌질이 살 것이란 것입니다. 제 전 동료들 말을 들어보니 병원 전층에 있는 직원들한테 소문이 다 나고 급기야 장기 환자들한테까지 찍혀서 왕따당하고 욕설을 받다가 결국 환자들 있는 병원에서 소란피운 죄로 징계 먹고 잘렸다더군요. 이것들이 얼마나 열렬한 사랑을 하고 사는지 이제 더 이상 내 알바도 아니고 관심도 없다만 제발 헤어지지 말고 오래도록 서로 사랑하길 바랍니다. 우리 전 남편 평소에도 자기 부모님 용돈은 저한테 소심하게 부탁해가면서 받아가던 인간인데 그걸 상간녀가 얼마나 제대로 들어주고 채워줄지 안 그럼 혼자서 어떻게 앞으로 그 나이에 재취업하고 돈 벌고 부모님 노후까지 챙겨줄지 고생길은 안 봐도 허언하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